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기다린 것은 과연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였는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큰 호재가 됐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에 따라서 미국 경기라든지 글로벌 경기는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하는지 오늘도 역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어느 정도 수치였나요? 오늘은 그 방송에 두 가지 문제를 저를 흥분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요? 여러 가지 이제 신흥국 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또 미국도 불안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역시 경기가 좋다는 것은 굉장히 가장 좋은 일입니다. 네. 뭐 금리 인상 문제 이렇게 결부돼 있긴 하지만 기초 체력이 괜찮다는 건 그것도 미국이 괜찮다는 것은 사실 여러 어려운 가운데 가장 그 투자자 입장에서 안심을 시킨다 이렇게 그렇죠. 볼 때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방송 시간은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국제금융시장이 한 30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다 이런 얘기합니다는 사실 그 종사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국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잠시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 손성원 교수님. 네. 이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는 가능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성장률 지금 하영크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성장률을 3번 플러스 1 이렇게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러냐면 같은 분기의 성장률 속보치, 잠정치, 수정치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확정치 이렇게 3번 발표죠. 네. 한다는 강요. 근데 다음 분기에 속보치 발표할 때, 첫 분기 발표할 때 또 이전에 발표했던 확정치가 더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3 플러스 1 체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경제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같은 경우는 2분기의 성장률에 속보치에서 수정치 내지는 잠정치에 해당되는 두 번째 성장률이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네. 말씀대로 3.7% 나왔죠. 전기비 연율. 미국의 통계 방식은 전기비 연율이 기준이기 때문에 전기비 연율 3.7% 나왔는데요. 1사분기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2분기의 속보치 먼저 발표했던 것이 2.3% 대비해서는 상당히 1.4%포인트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하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례적이죠. 통계 기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1.4%포인트 좀 많이 올라갔고요. 당초 예상은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 예상했습니다는 대부분 시장의 예상치는 한 3.3%로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수준뿐만 아니라 2분기의 성장률에 의미가 있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총성항목별 기여도, GDP 기여도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했던 수출을 포함해서 거의 민간 소비, 정부 지출 전부 다 골고루 성장했다 하는 측면에서 질적으로 건전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시사점이 많이 던져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총성별 기여도에서 골고루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는 특히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가장 기여가 높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시사점을 국내 정책 강요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특히나 기업의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 미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될 텐데요. 네네. 이번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 정책 수단만 가지고 특정 요인만 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강하게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그러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복합적 요인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역시 위기 이후에는 시장이라든가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되지 못한 상태에서 역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위기 이후에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역시 미국의 오바마 정부,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담당하고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이쪽이죠. 그리고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페드의 어떤 정책적 요인이 크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2분기의 총상평 기여도에서 골고루 기여했습니다는 그 중에서도 성장 기여가 가장 높은 기업의 설비 투자 관련해서는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경기 대책이 일자리 창출 대책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고용 문제에 특별히 신경 썼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과거에는 국제 분업답 때문에 비용 문제로 다른 이렇게 해외 진출시켰던 제조업의 그 리쇼링 정책,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라 하는 정책, 네. 그 다음에 제조업을 다시 보자 하는 이런 리프레시 정책, 이런 것이 사실 제조업 부문에 강하게 회복을 이렇게 통하면서 기업의 그 설비 투자를 증대시키면서 이 기업의 설비 투자라는 것은 미국 경제의 그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총성업별 기여도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성장한 것과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튼튼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눈이 하얀크께서 지적하셨습니다는 사실 이전에 버냉키, 그 다음에 지금의 앨런 의장은 여러 평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는 네. 위기 이후의 그 통화 정책으로는 적절한 게 아닌가. 이전에 한번 방송에 저랑 같이 다시 만났을 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앨런과 그 다음에 버냉키 의장의 통화 정책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통화 정책을 수정했던 것이 역시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자, 미국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월가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보면 굉장히 평상시에는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고 네. 뭐 정부의 역할도 의존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합니다는 그만큼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시장 원리, 정부의 그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스몰 가버먼트 때문에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자유분방하게 창의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위기가 닥치면 국민들이 사실 똘똘 뭉친다. 이런 소위 위기 때 애국심만큼 경기 회복에 좋은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원과 하원도 이 위기 과정에서 그렇게 갈등도 안 나타났고, 또 국민들도 여러 가지 NGO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우리보다 더 많은데요. 위기 이후에 결국 경제부터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경제 수용층에 해당되는 기업과 국민, 그리고 여기에 보조 역할로는 저는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 역할이라는 과정에서 경제 활동에 벌목을 잡습니다는 미국은 보조 역할로는 사실 미국의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이 제때 경제 입법을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국의 2분기의 성장률, 그리고 미국 경제가 강하게 위기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금리 인상 측면에서 보자면은 최근에 중국발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면은 다시금 9월 금리 인상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가시권에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각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제금리 시장에서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의 어떤 문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가옴에 따라서 지금 닥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되면 금리 인상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얘기 나옵니다. 하는 방송 하시는 분마다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훌륭하고 이러십니다는 금리 인상에 대해 제각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업의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현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 시기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은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쨌거나 닥친다 하는 각도에서 선제적으로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 드렸는데요. 네. 어쨌거나 지금 당면한 문제가 금리 인상 문제이기 때문에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높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미국의 페드의 지금의 경제정책 방향은 통화정책 결정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네. 데이터, 경제지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12년 12월에 페드 양대 참모가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고용 문제, 특히 고용 문제이지 않습니까? 고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고용 문제는 어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파야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매파 입장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경제 여건을 볼 때는, 또 대내 여건을 볼 때는 금리 인상이 작년 10월 달에 단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월시저널이라든가 이런 데 기고문을 보면 이미 금리 인상 실기론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미 늦었다. 비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의 매파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빨리 가져가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 주로 당사국이 누구냐? 당사자는 엘렌인가, 그 다음에 스탠리 피셔 같은 이런 FOMC 멤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지금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고용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질적 지표에서 엘렌의 그 대스보드 지표 이 중에서 노동시장 참여라든가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아직까지 미흡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상당히 좀 높게 나옴에 따라서 9월달 이렇게 이 페드 회의 직전에 발표하는 고용지표는 이제 비교적 이렇게 매월 괜찮게 나오고 초에 있죠. 매월 예. 초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고용지표가 이제 매월 초에 이제 많이 발표됐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9월 연준 회의가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주목될 걸로 보이는데요. 양대 책무 중에 사실상 그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단행됐습니다는 고용의 그 질적 지표, 노동시장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질적 지표들이 9월 회의 직전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 대목이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GDP 성장률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함께 발표가 됐는데, 중요한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큰 변동은 없었다고요? 네, 그다지 큰 변동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속보치 발표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실상 그 잠정치에서도 소위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GDP 기여도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다 보니까 네. 민간 소비와 관련된 물가 지표가 가장 이렇게 통화 정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것이 PCE 이렇게 물가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기준으로 할 때 인플레 타겟팅이 지금 2%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변동이 없어도 조금은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1.8% 정도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좀 견해가 좀 엇갈리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엇갈리나요? 제닛 앨런은 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예. 더더구나 이제 오늘 이렇게 미국의 2,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3.7% 나오니까 지금 이제 하영국께서도 이렇게 미국 시장을 잘 보고 세계 시장을 잘 보고 있습니다는 지금 미국의 이렇게 다우지수라든가 S&P 지수에서는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지 예, 않습니까? 시가총액 상승.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하영국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왜 국제유가 문제를 이렇게 지적할까 하는 이 측면은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결정에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제유가가 매럴당 4달러 정도지만 경우에 따라서 4달러 적게 하지만 이미 베이스가 40달러 미치니까 그렇죠. 4달러니까 10% 이상 증가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물가 지표가 이렇게 인플레 타겟팅 지표보다도 사실은 낮긴 하지만 지금 물가가 이렇게 2분기 성장률 바탕으로 해서 물가가 굉장히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코스트 푸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인플레 요인을 빨리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그 물가 지표에서 스탠리 피셔 이런 분들이 너무 물가가 낮은 것이 이렇게 문제다 하는 것과 이렇게 하던 각도에서 지적했습니다는 이번에 이렇게 2분기 성장률이 발표하고 나고 이후에 그 물가 지표를 발견했습니다는 어쨌거나 물가적인 측면에서도 9월 이후 내지는 연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측면으로 물가도 좀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차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짐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대두가 되면서 또 주목을 받는 것이 아마 뭐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7월에 또 미국에서 예상치 않게 또 기준금리 인상 경로가 또 유출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네,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왜 제닛 앨런이 예. 연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2분기의 그 성장률이 상초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옴에 따라서 2분기의 그 경제의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실 향후의 그 통화 정책 지금은 미국에서는 이제 양적으로 정책이 종료됐으니까 금리 인상 문제가 통화 정책 방향의 가장 핵심적 키인데요. 네. 바로 보면 회담 전에 7월 회의 전에 사실상 노출된 금리 인상 경에 노출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파장을 일으켰을 때도 그렇죠. 있는데요. 예. 근데 그때 그 당초에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잠시 양 PD께서 노출된 금리 인상 경로를 아마 CG로 보여주면 아마 시청자분 한 달 전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노출된 금리 인상금은 연말에 그 0.35%, 네. 지금 제로금리죠. 그다음에 2010년 1.25%, 그다음에 2017년에는 2.1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올해 연말까지는 비교적 금리 인상폭이 크다고 이렇게 인상될 수가 그러네요. 있죠. 예. 지금 제로금리니까. 그다음에 2016년, 2017년은 연준회의가 1년에 8차례 정도 있으니까
그때 2004년 이후 그린스펀이 하는 것처럼 매 회의마다 한 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0.35에서 1.25는 한 0. 어떻게 됐습니까? 9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8차례 걸쳐서 금리 인상을 생각한다면 소위 그린스펀 방식대로 통화정책의 금리 인상 경로를 따라가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한 번 올리되 네. 상당히 그 위에 인상 속도는 완만하게 가져간다는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겠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왜 이렇게 올해 연말까지 그 금리 인상폭을 좀 크게 잡았을까? 그 제닛 옐런 같은 경우에도 왜 연내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단계 높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그 확정적으로 얘기했을까 하는 것은 2분기의 그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남았다라서 그런 이렇게 금리 인상 경로를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상태에서 네. 미국의 통화 정책은 이 금리 인상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장과의 소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시장과의 소통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이제 아무리 정책적으로 시그널 주더라도 금리 정책이라든가 재정책의 효과는 경제정책 수용층이 시장에서 반응을 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이전에는 이 노출된 금리 인상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하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2분기 성장률에 이게 잠정치가 이렇게 좋게 나옴에 따라서 결국 노출된 금리 인상 경로도 결과적으로 의미가 다시 한번 부여받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출된 금리 인상 경로대로 올해는 연말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은 또 우려가 되는 것이 달러화 강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나오고 있나요? 달러 강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이번에 2, 4분기의 성장률 발표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이제 페드 관심사가 두 정책 목표인 물가와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개선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네. 이 대목은 더 이렇게 목표가 아니라 최대 관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워낙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홀로 도자정점 좋다고 이렇게 해서 금리가 되면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이렇게 좋으면 미국 경제가 좋다 하더라도 통화치는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사실 달러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네.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 다른 국가도 괜찮으니까. 근데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볼 때에는 미국이 좋고 다른 국가들은 워낙 안 좋거든요. 네. 그럼 똑같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오히려 달러 강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만큼 페드는 실제 달러 강세 여부와 관계없이 달러 가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잠시 그 문제를 좀 얘기하면 요 달러 가치 10% 강세 이건 현안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연준의 거시경제 개량 경제팀인 또 통화정책의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소위 FERBU에서 우리나라는 포버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미국의 거시경제 연준 내에 이렇게 통화정책이라든가 지침의 근본적인 것을 담당하는 이런 거시경제 경제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제닛 옐런이 여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서 최근에 달러 가치가 지금 수준보다 10% 이렇게 올될 때는 미국 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출범 첫 분기에는 여러 가지 시차 문제 때문에 또 J 커브 이펙트를 역제의 커브 이제 달러 강세니까 역제의 커브 이펙트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사실 초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장률의 영향은 미미하지만 그러나 갈수록 영향력이 커서 2분기 2년 후에는 0.75%포인트 지금 0.75%포인트니까 거의 1%포인트 정도에 해당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에 따라서 사실 다른 국가의 신흥국 경제가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보면 의외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페드 입장에서는 이번에 2분기 성장률에 관심사가 목표인 고용과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 되겠으면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달러 가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화가 또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신흥국으로서는 당연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또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단행했을 때도 아예 대놓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수출이라든지 또 있지만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신흥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신흥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금리 입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사실 2분기 성장률이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좋은 측면은 미국이 경기가 회복되면 사실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수출 비중이 낮아지긴 했지만 네.
미국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이런 건 이거 증대시키는 이런 긍정적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되면 그동안 신흥국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갔던 점을 감을 때 이 이탈에 따라서 네. 자금 이탈에 대한 부담이 크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세계 그 시장에서 보면 경기와 다른 변수를 볼 때는 경기가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세계 그 경기라든가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 측면도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2008년에도 미국에서 금리가 발생했을 때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앞당겨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안정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안정기라든가 대침체기, Great Stabilization, Great 그다음에 Depression 이런 거에 의해서 세계 경기 측면에서 떨어질 때 화끈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는 네.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맞는 대안정기와 말씀이신데요. 네. 그다음에 그 대침체기 소위 Great Business Cycle에 의해서 지금 그 이렇게 이해하는 시각인데요. 사실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도 빨리 이렇게 극복된 데는 중국이 그때 역할이 다른 사람,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의 역할을 좀 무시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과소된 평가된 상태에서는 위기가 10년 이상 간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 때 누가 돌파구를 찾아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품의 수요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당초 예상보다 빨리 했던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컸었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미국 입장이 이게 경기가 살아난다면 지금 상태에서 중국이 역할을 못한다면 미국이 확실하게 이렇게 역할만 해준다면 이렇게 세계 경기라든가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반드시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 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때보다는 미국의 그 위상이 좀 약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긴 하지만 지금의 신흥국이 이번에는 신흥국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상품 수요처 역할을 미국이 담당하느냐 한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신흥국의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이렇게 닥칠 때는 자금 이탈에 따라서 부담이 확실한 미국 경기가 좋아서 상품 수요처의 역할을 못한다면 이것은 부담이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네. 지금의 세계 경제가 하나 입장에서는 미국도 여품 효과, 리버스 스피로버이기 때문에 미국도 신흥국의 홀로 독야청정 통화 정책을 담당해서 신흥국이 무너진다면 미국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9월, 10월 내지는 12월 3번 남았는데요. 이 시기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연내 제닛 앨런이 얘기했던 식으로 금리 인상은 단행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시기가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 2분기 성장률 발표건 이후에 경적 측면에서 신흥국을 안정시키는 측면, 그다음에 자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금 이탈시키는 부정적 측면,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될까 하는 측면은 신흥국들이 정책적으로 좀 반응을 해주면 이번을 계기해서 반응을 해주면 상당 부분 금리 인상이 앞당겨 줄 수 있어도 신흥국이 현하지 못한다면 그 시기는 좀 미뤄지지 않겠다. 미뤄지는 시기가 연내로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네. 내년으로 보다는 그런 그 시기를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옴으로써 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더욱더 혼란스러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네요. 그래서 손성 교수님이 잠시 후에 말씀하시는데요.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저보다도 손성 교수님이 현재 있으시고 워낙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추앙받은 미국의 학자보다도 더 추앙받았던 한국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 견해를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랫동안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